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모의고사 박일로의 동락당이라는 작품입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굉장히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렇지만 열심히 하셔서 단어도 자꾸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단어 모른다고 그래서. 자, 한번 보실까요? 동락당이라는 작품입니다. 동락당. 자, 핵심 정리 가시면 이 동락당의 아주 승경, 아주 빼어난 경치라든가 회제 이언적이라고 있습니다. 이언적 선생님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셨죠? 1619년이 발표했던 거고요. 성격은 전원적이고 예찬적, 그 다음에 이언적 선생님을 추모하고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기행 가사입니다, 여러분. 가사예요. 자, 설상 특징을 보시면 박일로가 회제 이연적의 유적인 경주 옥산서원의 동락장을 찾아가서 지은 가사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박일로가 누구? 회제 이연적의 유적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기행가사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가사는 우리 배웠지만 시조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그런 게 가사지 않습니까? 사음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예, 사음보.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제의 유지를 흠모하여. 흠모라는 건요,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연적을 흠모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작가 박일로가요. 그리고 선연의 풍모. 선연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그런 현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연의 풍모. 그러한 풍채와 용모를 기리는 그런 작품이고요. 또 공자의 제자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은 그리고 또 사마원공이라든가 엄자른 같은 역사적 인물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화자가 동락당과 양지남, 관어대를 이제 둘러봅니다. 쭉 순서대로. 그래서 이연적에 살았던 그 흔적들을 듬고요. 그 사람의 풍채와 덕행을 추앙합니다. 이 추앙이라는 거는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 아셨죠? 소회를 드러낸다. 소회라는 거는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을 잘 표현해내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영탄적 어조가 많이 나오고요.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뭐네, 뭐뭐구나, 뭐뭐도다 뭐 이런 식으로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교 의미를 사용해서 영탄적 어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탄법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영탄은 그렇게 어려운 수사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전에서 거의 영탄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영탄법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술어에 특히 이렇게 뭐뭐네 뭐뭐구나 뭐뭐도다 뭐 이렇게 감탄형 어미로 끝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 영탄법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터트려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영탄법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해석해 가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동락당과 그 주변의 자연경관 또 이연적이 남긴 그 자취에 대해서 예찬적인 태도 그러니까 화자가 그 여기서 어떠한 그 태도로 써내려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예찬적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3음보 혹은 4음보가 나오는데요. 일행으로 합니다. 일행. 기본이 원래 4음보지만 4음보도 나옵니다. 그래서 총 123행으로 되어 있고요. 장편가사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되고요. 또 장소의 이동, 여기 장소 나오잖아요.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그 전개가 됩니다. 뭐 동락당, 양진남, 관어대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동락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바, 직접 체험했죠. 그래서 고사 등과 연관을 지어서 다양한 비유도 나오고 상징도 나옵니다. 이런 표현 방식 기억하시고요. 또 이현적이 거처하던 이 동락당, 여기 사진에 나오죠? 이 사진, 이 부분이 이제 동락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학 양성의 뜻을 드러내는 양지남 이런 걸 다룬 가사입니다. 또 학문수양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의 자연 공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현적이 명명,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들 공간을 둘러보면서 그 명칭의 의미를 관련지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많은 설상 특징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자,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늙어서 이제 찾아갔어요. 동락당에. 누가? 화자가요. 그래서 빼어난 그 경치에 감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푸른 담쟁이 덩쿨을 헤치고 동락당. 자, 우리 제목이죠. 이 동락당이라는 것은 이현적 선생님이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지냈던 거처입니다. 아셨죠? 예, 동락당. 지어내니 그윽한, 그윽이라는 건요, 아늑하고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경치는 견줄 데 없다. 그러니까 경치가 끝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데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요렇게 뭐뭐 없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뭐다? 영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영탄법. 비교할 데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다음 볼까요? 자, 동락당은 이제 여기 쭉 제가 이제 참고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한가롭게 책을 읽던 이현적 선생을 추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추모 아셨죠? 예, 보실까요? 수많은 긴 대나무 신에 따라 둘러 있고, 그렇죠? 이제 경치죠. 만권의 서책 내벽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외경이고 여기는 내부잖아요, 내부, 그렇죠? 예, 이런 걸로 봐서 대꾸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간의 외부와 내부에 대한 진술을 나란히 배치했다. 즉 병치했다는 말이에요. 나란히 배치 또는 병치란 말을 쓰거든요. 또 화자가 받은 인상을 개괄적,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알아야 될 게 대꾸법이 쓰였고 공간의 외부와 내부에 대한 진술을 나란히 배치했다. 또는 이제 병치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개괄적으로 표현했다. 전체적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왼쪽엔 안회, 자 공자의 제자들입니다. 증삼, 오른쪽에는 자유, 자하 이렇게 대꾸법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이 열거됐어요. 이건 뭐냐면 이현적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마치 공자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와 학문을 하던 정진하던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적 선생님을 흠모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사모한다는 얘기죠. 아셨죠? 네, 이러한 의미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책을 벗삼으며 시을기를 일삼아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 그렇죠? 영탄법이라고 했죠. 여기 혼자서 즐겨 하시었다. 그렇죠? 예, 혼자 즐겨서 제목까지 연결되죠. 동락당, 그렇죠? 동락. 이 동락당이라는 게 뭡니까? 홀로 독자잖아요. 즐거울 낙자. 그러니까 혼자 즐거워하신 곳이다. 그러니까 제목과 연결이 되잖아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동락당이라는 명칭의 의미와 연결되면서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성격을 부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문 수양의 중심이 바로 동락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동락. 자, 나오죠. 이 이름의 뜻에 맞는 줄 그 누가 알리. 자, 서리법이죠. 예,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현적이 직접 이 동락당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셨죠? 사마원공, 동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 사마원공이라는 건요 중국 북송 시대의 학자입니다. 사마광입니다. 사마광.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름이 사마광이거든요. 그래서 낙양에서 15년을 지내면서 자치통감을 저술한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예요, 여러분. 자치통감 아셨죠? 자, 그 사마광이 이 동락원이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치통감을 저술하고 아주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장소거든요. 이제 거기랑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 가사에는 이제 중국의 고사라든가 중국의 일화를 갖고 온다 그러면은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오거든요. 왜 비교하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강조. 아셨죠? 예. 자, 그 속에 참 즐거움이 이 동락에 견줄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리법이 들어있고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를 통한 뭐다? 이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고요. 또 결국 뭐 하려는 거다? 예찬하려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 이현적 선생님의 이 동락당을 예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의미. 자, 비교, 서리법, 자부심, 예찬적 태도. 바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내용 가실까요? 옛날과 변함없는 경치를 반가워합니다. 그러니까 동락당 주변의 자연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진경이라는 건 참다운 경지입니다. 아셨죠? 참다운 경지를 다 못 찾아 양지남으로 갑니다. 이제 양지남에 돌아들어 장소가 이동된 거죠. 바람 쐬며 바라보니 내 뜻도 뚜렷하다. 내 뜻이 뚜렷하다는 얘기는요. 이 화자, 이 박일로죠. 화자는 후학 양성의 뜻을 두었던 이현적 선생님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현적 선생님의 그 후학 양성의 뜻이 나랑 일치하더라. 이런 거죠. 이제 공감을 표현하는 거고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자필이 참인 줄 알겠노라. 이 말은 뭐냐면 양지남의 현판이 이황 선생님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진짜 글인 줄 내가 와서 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라도 역시 뭐다? 영탄법입니다. 영탄법. 그리고
퇴계 이황스님은 이현적 선생님의 예, 학문의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도 유명하지만 이현적 선생님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황인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관어대. 관어대라는 건요, 이제 또 장소가 바뀌었네요. 계곡 바위를 이제 관어대라고 했대요. 그래서 내려오니 펼친 듯한 반석, 판판한 돌이죠. 자취라는 건요, 그 당시에 이현적 선생님이 오셨던 그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지팡이와 집신 같은 거, 뭐 이런 게 남겨져 있다는 거죠, 이 반석에. 그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손수 심은 장송, 이 소나무예요. 옛빛을 띄었으니 변함없는 이 경치가 더욱 반갑구나. 이것도 영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현적과 관련돼 가지고 이 변함없는 영원한 이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향기가 난대요. 어디서 나는 냄새가 들어 듯하다. 그러니까 난초향기에 든 듯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몇몇 예 자취 보며 문득 생각하니 이런 장면. 그러니까 향기라는 건 뭡니까? 후각적인 감각이죠. 후각적인 이미지와 비유, 뭐뭐한 듯하다. 비유, 지기법이잖아요. 이 비유를 결합했죠. 그래서 관어대에서 뭘 보는 겁니까? 주변 경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 표현 방식이 뭐다? 바로 후각적인 이미지와 비유를 결합했다. 뭐 이런 표현. 자, 관어대에서 보는 주변 경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후각적인 이미지와 비유를 결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예, 바로 이런 표현 방식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뚝한 낭떠러지가 보이네요. 바위 병풍이 절로 되고, 바위 병풍, 이게 낭떠러지예요. 용면이라는 건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송나라 때 이 공린이라는 사람이 혼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늙어서 날마다 용면산에 가서 용면산을 매일 그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 유명한 거죠. 산 그림. 아셨죠? 예. 이 솜씨, 그러니까 아주 끝내주는 솜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솜씨로 그린 듯이 아주 잘 펼쳐져 놓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다? 아름다운 절경을 갖고 있다 이 얘기죠. 깊고 맑은 못에 연못에 천광운영이라는 건요,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입니다. 아셨죠? 예, 구름 운자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그림자가 어리어 잠겼다. 그렇죠? 예, 비친다는 거죠, 이 못에. 그렇죠? 광풍제월, 그렇죠? 풍월하면 바람과 지금 달이잖아요. 그렇죠? 비가 갠 뒤에 그 맑게 부는 바람하고 밝은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는 듯 비치는 듯, 그렇죠? 예, 바람이 부는 듯 달이 비치는 듯, 뭐 이런 거죠. 연비어약이라는 건요,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뛴다는 얘기입니다. 날빛자, 아셨죠? 예. 그리고 온갖 동물들이 막 생활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뭡니까? 생동감 있게 삶을 즐긴다는 거예요. 온갖 동물이. 그러니까 연비어약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말 없는 벗, 그렇죠? 말 없는 벗이라는 것은 친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화일체입니다. 물화일체.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자성어입니다. 물화일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연동화, 자연친화랑 같아요. 독서의 골몰하여, 그렇죠? 성현의 일을 도모하시도다. 그러니까 이현적 선생님이 당시에 그 모습이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도다는 영탄법이고요. 이 도모한다는 말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현의 일을 이루던 이현적 선생님을 뭐하고 했다? 흠모하는 장면입니다. 흠모, 아셨죠? 존경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적화자의 태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성현이라는 말은요, 우리 성현 많이 듣잖아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죠. 성인과 현인을 합한 말입니다. 근데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덕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본받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 현인은 뭡니까? 현인은 어질고 총명한 사람으로서 성인 다음 가는 사람이 바로 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과 현인이 결국 뭐다? 덕과 지혜 있고 어질고 총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현의 일을 도모하시도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현적 스님은 그런 모습을 흠모하는 거죠. 아셨죠? 예, 이게 바로 성리학인 거죠. 성리학. 아셨죠? 예. 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벼슬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유유자적하던 이현적 선생님의 자취를 떠올립니다.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맑은 시내 비껴 건너 낚시터도 뚜렷하게 보이네. 이것도 영탄법이에요. 문노라. 이것도 영탄법이에요. 갈매기들아.
옛일 아느냐 영탄법이에요. 옛일이라는 것은 요 밑에 나오는 이 엄자릉, 그러니까 엄자릉과 관련된 고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 장면에서 이 표현 방식 중요한데요.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이어질 내용, 바로 이어질 내용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의인법도 썼습니다. 예, 갈매기들한테 묻는다고 하니까 비유가 쓰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나라로 갔단 말인가? 이건 뭐냐면은 이제 엄자릉이라는 사람은 엄은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벼슬을 거부하고 자연에 숨어 살았다는 그 고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끼 낀 낚시터에 저녁 연기 잠겼어라 하면서 이것도 이제 영탄법이네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아셨죠? 자, 이 부분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고 단어도 어렵고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힘들어도 단어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공부를 하세요. 시험장에 가서 단어를 모를 때는 서술어 위주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다 하더라도요, 공부할 때만큼은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충 공부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은 많이 안 늘어요, 여러분. 고조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어휘력이 늘어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예,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어 단어를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예, 조지훈 선생님의 현대수필을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의고사요. 예, 다음 시간 꼭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